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도 김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서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희대의 투자자 그리고 희대 사기꾼을 비교할 겁니다. 희대 사기꾼도 있어요, 진짜. 네. 많죠. 근데 오늘 뭐 할 거냐면 희대 우리가 투자자. 투자자부터? 1호는 누구죠? 맥도날드 하면 생각나죠. 맥도날드 사람. 워런 버핏. 아, 그 얘기 이제 해야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워렌 버핏. 워런 버핏 다 알죠. 근데 그분이랑 뭐 맥도날드하고 점심만 먹으려고 해도. 맞아요. 옛날에 뭐 워런 버핏하고 점심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35억? 낙찰가 된 게? 점심 함께 하려면 근데 그게 음. 점심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그 35억이 다 기부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워런 버핏. 그 사람이 지금 7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그 35억. 무슨 욕을 먹으려고 원래 그거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더하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 더. 맞아, 그거 맞긴 해요. 그 워런 버핏이 작은 거 아껴야 부자 된다고 그 명언하긴 했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아침, 점심도 항상 유명하잖아요. 뭐, 맥도날드로 먹는 거. 맥도날드. 편의점 간다고요? 아니 그게 실제 아니고. 맥도날드에서 그렇죠. 보셨다면서요? 제가 악수도 한 사람이에요. 워싱턴 아, 있었어요. 닮은 사람이 아니고. 아니야 진짜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맥도날드에서 봤어요. 봤어요. 네,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행색이 어떻던 거예요? 딱 행색이 네. 아니 그냥 이 뭐라 그래야지 그냥 추리닝을 입고 오셨어요. 추리닝? 완전 추리닝, 그냥 추리닝. 동네 할아버지. 민자 추리닝. 어. 아무 메이크업 없는 그냥 민자 추리닝. 나이키 아디다스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진짜? 붙어졌어요. 그냥 문자. 금수저 맞죠? 워런 버핏. 금수저는 아니고 금수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수저. 아하하.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네. 오늘 조금 이제 심도 있게 해드릴 건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워렌 버핏과 관련된 부분에서 서적은 굉장히 많아요. 많죠. 종류 엄청 많은데 많죠. 중요한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질적으로 그게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부 다 그러니까 출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했던 말들, 네. 뭐 그다음에 일대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서 쓴 거예요. 쓴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쓴 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를 하면 제일 먼저 딱 보는 책이 워렌 버핏 책이에요. 투자를 잘하니까. 그렇죠. 가치 투자. 근데 이렇게 해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는 워렌 버핏처럼 하면 성공한다. 성공하죠. 그런데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의 환경과 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러면 그분과 똑같은지를 한번 어마무시하게 다르죠. 알아보고 그래야지 이 방법이 똑같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일반인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개천에서 약간 용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처럼 일반인이었다가 투자를 잘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알아요. 잘하는 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일반인은 일단 아니라는 거. 다이아몬드 수저를. 그러니까 일단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일화들을 뭐 쉽게 말하면 워렌 버핏의 일화들 그런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워렌 버핏은 어릴 때부터 투자에 대한 되게 이제 남다른 이해도가 있었다. 그리고 되게 뭐 노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신성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체험을 많이 했다.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는 채소 가게에 네. 거기서 이제 일을 해서 채소 뭐 가게.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걸로 뭐 이발소에 핀볼 기계를 설치해서 돈을 많이 투자금을 많이 모았다. 11살 때. 근데 여기서부터 일단은 잘못된 게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할아버지 채소 가게라면 그게 어떤 생각이에요? 좀 작은 구멍 가게. 구멍가게. 아니 나 이랬지 지금. 다이아몬드인데 왜 채소 가게를 해 할아버지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어. 그게 얼마나 큰 채소 가게냐면 그 이마트? 규모가 이마트만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하나에 있는 이마트 정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이 할아버지도 부자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핀볼이라는 게 그때 게임기 핀볼. 예. 근데 그게 그때 당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건 누구나 놓으면 다 돈을 벌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알았었어요. 아. 그냥 돈이 없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워렌 버핏이 자기 부모님에게 네. 아버지 저거를 하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기계를 11살 사주십시오. 네. 어. 그래서 한 거야. 그냥 물론 사업적인 그러니까 보는 눈은 있었지. 기질이 하지만 있네. 실질적인 돈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었어. 누가 보면 마치 워렌 버핏이 어릴 때부터 막 신문팔이하고 막 힘든 나 일에서 그럴 줄 알았는데. 자수성가한 것 같지만 아니야.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대부분 보통 아이들이 핀볼을 저기 넣어야겠어요. 이러면 한 대 맞죠. 그리고 내가 공부나 들어보니까 해라. 이거 같아. 부자의 그 유전자 DNA가 심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그 부분도 정확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가치 투자를 하면서 워렌 버핏이 항상 이야기할 때 성공 투자 그러니까 13년 동안 한 번도 손해를 내보지 않았던 네. 평균 13년 평균 수익률 30% 연평균 수익률 네네. 여기에 대해 굉장한 거죠.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환경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아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은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왓슨 스쿨을
나갔죠. 어. 아톰스쿨로 나오다가 잘했구나. 예. 잘했네. 그러다가 이제 재미가 없어서 그냥 고양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로 내왔습니다. 예. 전형적인 그 다이아몬드 수저들의 발상이죠. 여기서 끝장을 안 보고 그냥 심심하게 심심풀이로 하다가 이제 가는 거. 예. 그래서 고향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한창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 워렌 버핏의 스승, 네. 예. 벤자민 그레이엄.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 강의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런 거야. 일단 스타트가 달라. 내가 그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해서 그때 당시 그레이엄 교수 같은 경우는 그때 콜롬비아 대학에 네. 있었거든요. 경제학부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콜롬비아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그럼 뭐 쉽게 말하면 스카이 정도 되는 스카이. 거죠. 예. 인류대. 예, 일로되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강의 아무나 들을 수 그냥 있어요. 내가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아니죠. 네. 그럼 그냥 공부해요. 그냥 해. 가려면 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간 거야. 아. 일단 그 스타트가 일단 조금 더 남다르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쨌든 거기서 이제 최고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치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월가에 취직을 했습니다. 당연히 스펙도 되고 하니까 네. 당연히 이제 월가에 취직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염증을 느꼈어요. 이건 내가 살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하면 이거 이제 중요한 건 책에서는 이렇게 많이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이걸 포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월가나 이런 쪽에 흔히 말하는 좀 뭐라 그래야지 이런 이 막 암투 뭐 이런 것들 되게 싫고 뭐 난무하는 흔히 말하면 좀 뭐 작전 뭐 이런 거에 대한 염증을 느껴서 싫었겠어요. 왔다고 하는 건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이 금수저예요. 네. 그냥 싫은 거야. 나 그냥 왜 내가 여기서 이 돈 받고 이런 대접을 받을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어디에 가진지 아세요? 몰라요. 채소 가게 아니 운영하러? 아빠가 운영하는 증권사에 갔어요. 아빠가 또 예, 증권사를 하고 계신 거야. 감이 점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미 나는 멀어진 거야. 고향으로 가서 농사 지었나 뭐 이랬더니 아니야. 아빠가 운영하시는 증권사에 가신 거예요. 우리랑 진짜 토양부터가 다르죠.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원하면은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이고 그렇죠. 처음부터 할아버지하고 공부하면은 아버지가 되게- 다 어. 그 지역에 흔히 말하는 유지. 지주. 약간 그렇죠. 이런 네. 느낌. 나 삼성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우리 아빠 해서 물려받은 거 말래. 그런 거잖아. 이거잖아. 그거잖아. 아 그러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이미 멀어졌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아버지 회사에서 다니다고도 또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 있죠. 본인이 했는데도 제일 처음에 투자 금액이 10만 불이었습니다. 10만 불. 10만 불. 네. 우리가 지금 따지면 10만 불이면 되게 얼마 안 되는 거잖아. 안 되죠. 1억이잖아요. 지금 1억 2천 정도? 네, 이것도 없어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예, 그 시대 때가 언제 시대예요? 시대가 엄청난 시대인데. 한 2, 30년? 4, 50년? 아니죠. 아니죠. 지금, 지금 월해법이 나이가 완전 할배잖아 80대. 할배. 한 알겠어요. 70년 80년. 흔히 말하면 약간 광복절, 그러니까 광복보다 6.25 정도. 6.25죠. 예. 50년. 예, 거의 그때 그때 1억. 예, 그때 1억이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그렇겠죠? 자본이 있었네. 그래도. 근데 그 자본을 어떻게 모은지 아세요? 몰라요. 지인한테 모았어요. 지인. 일곱 지인한테 명. 투자를 받았어. 그러니까 가족들, 할아버지, 심지어 지인도 부자예요. 그게 무슨 지인이야? 그냥 할아버지, 가족이지. 아버지, 그 다음에 이거잖아요. 친구. 보통 아빠 나 사업 한번 할래. 돈 좀 꺼주고 아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대출 아빠한테 받아야 되고. 그래서 5천만 원 1억 모은데 100억. 아빠 돈 좀 빌려주세요. 억 근데 단위로 100억. 빌려주시는 거지. 뭐. 지금 돈으로 하면 100억. 근데 여기서 그게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인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가 본인이 창업하면서 그 창업 그러니까 투자자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 자기 본인 지인들에게 했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되게, 엄청 획기적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아, 나 그거 궁금하다. 그냥 돈을 막 주진 않았을 거야. 아무 가족이라고 해도. 네. 뭐라고 잘못하면 했냐. 꿀밤 맞기 뭐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워렌 버핏이 본인이 돈을 빌리면서 투자자들에게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달았어. 네. 어떤 종목을 투자하든 돈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그럼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이 돈에 대한 간섭을 했군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원하는 걸 투자하고 싶지만 위에서 많이 간섭을 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상사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을 수 있으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워렌 버핏이 성공했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 이제 증권 평균적 증권업계에서면 이 레코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하면 매니저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수익률로. 그렇죠. 수익률로 보는 건데 평가하니까. 그 수익률을 내는 게 예를 들어 남돈이에요. 네. 그러면 얘를 고객들을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이건행커가 제 고객인 거예요. 맡았어요. 예를 들어 한 10억을 맡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막 투자를 하는데 막 손해가 나요. 네. 그럼 전화가 올까 안 올까요? 가야죠. 왜 이걸 했냐고 막 좀 흔히 말해 좀 들들 끓거든요. 열통씩 하고 막 그쵸? 열통? 어. 적지. 10억 통. 그러니까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거든요. 투자금에 대한 심리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은 그러니까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이 돈은 잃어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 많은 돈이지만 그리고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어떤 압박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심리적인 부분이 일단 먼저 먹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렇게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치 투자라는 게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사면 계속 떨어지는 걸 감수하더라도 그 기업의 본질, 그 가치를 믿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이 종목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가치 투자를 했어. 그럼 투자자가 손해가 났어. 네. 뭐야? 나 돈 빼줘. 이래버리면 아무 가치 투자가 되지 않거든요. 그 투자자들도 그릇이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이 이미 처음부터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여러분 상황에서 안 되죠. 야 이걸 똑같이 한다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너무 흔히 말하면 약간 우상화식으로 약간 신격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그 주식 투자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저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투자는 사실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제일 못하는 빨리. 아, 그렇죠, 이것 그렇죠. 때문에 그분은 못해요. 가치 단기- 투자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주식하시는 분은 뭐 네. 장기, 중기, 뭐 이렇게 단기 한데 단기로 봤을 때도 그분은 거의 몇십 10년 이렇게 보지 않나요? 아니 단기 근데 그게 투자를 그분은 일단 기간 자체를 미리 정하진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방식인데요. 아, 그래요? 예, 웃긴 게 우리는 그런 거 있거든요. 단기는 얼마, 중기는 얼마, 장기는 얼마. 근데 그 단기라는 거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거든요. 그 단기가 어, 뭐야? 내가 중요한 건 일주일이야, 한 달이야, 그러니까. 세 달이야. 아, 그치. 나는 예를 들어 100억이 있는 사람인 네. 거예요. 그래 나는 이거는 뭐 얼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그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일이 당길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내가 만약에 1년 후에 예를 들어 전세금을 내야 되는 돈으로 주식을 한단 말이죠. 아, 씨, 그럼 쪼들리다. 그 사람 입장에서 1년이 완전 장기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얼마가 그러네. 단기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워런 버핏 얘기를 정리가 저희가 좀 해보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토양이랑 너무 달라. 지금 워런 음. 버핏이하고는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워런 버핏의 수많은 명언과 수많은 가치 투자에 대한 조언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명언을. 그중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자.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거. 이것만 알면 부자 된다. 저는- 워런 버핏 한 말 중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워렌 버핏 한 말 중에 제일 기억에 궁금해요. 남는 거, 네. 예,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주식 투자는 네. 잃지 않는 거다. 최고의 주식 투자는 투자는 일단. 잃지 나 않는 뭔가 거. 가슴이 확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 돈을 벌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벌려고 생각하는 세이브. 거지. 주식이든 모든 투자가. 내가 돈을 잃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잃을 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투자하면 언제든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잃었을 때의 플랜 B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죠. 남들 이럴 때 안 이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거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이 그만큼 꾸준하게 수익을 벌 수 있었던 방법. 그러니까 항상 워렌 버핏은 시장이 만약에 위험이 있으면 네. 온리 주식하지 않았습니다. 채권도 나왔고요. 포트폴리오 자체를 바꿨다는 거죠. 항상 워렌 버핏은 이 종목을 살 때 얼마를 많이 벌 걸 생각이 아니라 이 종목을 샀을 때 얼마의 리스크를 내가 져야 될지를 먼저 계산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일단은 스타트가 다르다는 점. 그럼.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네. 내가 이 종목을 해서 얼마를 먹을 걸 생각하지 내가 이 종목을 들어서 얼마 당연하죠. 잃을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급등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테마주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네. 워런 버핏금 얘기 저희 여기서 끝내고 네. 예고해 드릴게요. 네. 다음에는 희대의 사기꾼. 사기꾼. 누굽니까? 희대의 사기꾼. 일단-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희대의 사기꾼. 희대의 사기꾼인데요. 저는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건데요. 네. 메도프라고 메도프? 폰지 사기에 폰지 사기로 한번 미국 시장을 한번 발칵 뒤집었습니다. 폰지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 다단계? 카드 돌려먹기. 뭐 약간 그런 거죠. 아. 오히려 그게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앞서 들어왔던 투자금을 뒤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메꾸는 거.
이것도 그-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유사 수신하는 맞죠. 사람들이 많기 많죠. 때문에 요거 다음 때 메드도프가 어떻게 메드도프. 그렇게 메도프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면 유사 수신 그 사기에 안 네.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예, 제가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기꾼을 피하시고 싶으면 네. 기대해 주십시오. 매도프로 저희 찾아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